엄지, 검지 사이에 보통 여기가 합곡점이라고 하거든요. 한의원에서는. 요 부위가 상당히 많이 부어요. 예를 들자면 내가 오른손을 많이 쓰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비교적으로 좌측 손보다는 우측 손 여기 무지 내전근 쪽, 요 부위 쪽이 상당히 많이 볼록 튀어나오고 붓거든요. 그 부분을 많이 눌러주면 좋아요. 이 정도. 하지 쪽에서는 이제 태충이라 그래서 보통 이제 발가락, 엄지 발가락, 두 번째 발가락 사이 여기 이제 중족골이라고 하거든요. 요 뼈 중족골 요 사이 움푹 패인 이런 부위 보통 중요한 혈자리시고요. 그냥 근골격계 쪽으로만 설명을 지금 드리자면 손을 많이 쓰시면 엄지와 검지 사이가 상당히 많이 붓고 근육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. 그래서 그 부분을 살짝만 건드리기만 해도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마사지를 좀 해주시면 상당히 손이 편안해집니다. 그래서 다른데 뭐 다 주물러 주시면 다 좋지만 어찌됐든 간에 엄지 검지 사이 이 부분을 누르면은 거의 만병통치라고 생각할 정도로 좋은 혈자리다라고도 하기 때문에 손을 많이 쓰시면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눌러주시면 좋아요. 상지 근육의 뭐 상체 운동이다라고 하면은 뭐 가슴 근육과 뭐 팔 근육이다 그러면 삼두근, 앞쪽 근육이다라고 하면 이두근 하는 그 이두근이거든요. 이두근은 자 일단은 이두근 때문에 팔꿈치가 아플 일은 좀 없어요. 그래서 어깨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. 보통 이렇게 보시면 선 하나는 어깨 위쪽으로 올라가고 선 하나는 이쪽으로 떨어지죠. 두 개죠. 그게 이제 이두근 머리가 두 개다라고 해서 이두예요. 이두. 그래서 머리가 두 개인 게 하나는 어깨뼈 안쪽으로 가서 붙고 하나는 여기 튀어나온 뼈에 붙습니다. 이 튀어나온 뼈를 보고 그냥 저기에 붙는 거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명칭은 오해돌기라고 해요. 명칭은. 그리고 위쪽은 보통 어깨가 아프신 분들이 손을 많이 쓰셔서 다치고 뭐 운동한다고 뭐 무거운 거 벤치프레스 들다가 다치는 데가 다 어디냐면은 장두라고요. 요게 다쳐요. 그 얘가 다칠 일은 거의 없어요. 아셨죠? 어깨가 아파서 내가 문제가 생겼어요. 그러면 다 이 근육을 풀어주면 다 좋아지긴 하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장두에 문제가 생겨서 통증이 많이 어깨에 생깁니다. 이두근 때문에 문제가 돼서 어깨가 아팠다라고 하면은 장두예요, 장두. 보통 예를 들자면 나이가 들어서 뭐 이렇게 조금 근육의 탄력성을 잃어서 아침에 뭐 손을 짚고 바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은 이제 내가 뭐 침대에서 주무신다고 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손을 짚고 일어날 때 무리가 가장 많이 가는 이두근 중에서 근육이 단두보다는 장두예요. 장두가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. 그래서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끊어지기도 합니다. 장두가. 그러면 딱 봤을 때 훅 하나 생기는 듯한 모양새도 좀 봤어요. 환자분들 중에서 제가 병원에 있을 때는 이두근이 이렇게 볼록 나오듯이 이게 근육이 튀어나온 게 아니라 장두가 끊어져서 근육이 말려와서 여기가 이렇게 부어 있는. 그런데 그걸 가지고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나이가 젊으시거나 이런 분들인데 나이가 들면은 그 수술까지는 하지 않아요. 그래도 일상생활 하는 데는 단도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 합니다. 그렇지만 조금 쓰시면은 또 통증이 생겨요. 그렇게 장두가 끊어진 분들 같은 경우는.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내가 통증이 있는 분들은 수술하기도 그렇고 좀 덜 쓰면서 그냥 사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. 그게 장두입니다. 그래서 끊어지진 않더라도 젊은 사람들도 무거운 거를 막 벤치프레스로 들거나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거는 장두. 내가 야구 선수야 아니면 농구를 좋아해 한 손으로 뭐 들고 던지다가 늘어나거나 잘못되는 경우가 다 어디? 장두예요. 단두는 거의 문제가 없다. 그럼 어떻게 장두가 왜 잘 고장 나느냐 문제가 되느냐 그거만 알고 계시면은 이 뼈는 이렇게 오목한 와가 있어요. 어깨뼈를 이렇게 잘 보시면은 요 쏙 들어가는 sulcus가 있거든요. 이게 뼈가 튀어나오는데 이렇게 쑥 들어가 있는 구가 있어요. 여기로 지나가요. 이두가 장두가 이렇게 탁 올라와서 이두근이 요 사이로 쑥 들어가서 나와서 여기 붙어요. 그러다 보니까 요게 어깨를 가동 범위를 크게 하면서 힘을 쓰거나 움직이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탈을 하게 돼요. 이탈을. 그래서 내가 어깨 돌릴 때 뚝뚝뚝 소리 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
여기에서 지나가는 요 텐던이 요 사이로 이탈했다가 들어왔다가 이탈했다 들어왔다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. 그러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닳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. 내가 언제 한 번간 늘어난 거예요. 무거운 거를 들다가든 아니면은 땅을 짚고 넘어졌다든지 뭐 무거운 걸 들고 이렇게 가동 범위를 좀 크게 해서 이렇게 옮기려고 할 때 늘어나면서 힘을 쓴 적이 있었을 때는 이 부분에서 이탈이 돼서 그 소리가 날 가능성이 있어요. 이제 이게 만성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 내가 좀 각도를 좀 준 상태에서 힘을 주게 되면은 다시 이 부위에서 이제 이탈이 생기면서 염증이 좀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문제가 돼요.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요? 이탈 정도로 이제 아픈 분들은 최대한 어깨가 여기가 딱딱딱 소리 나는 거를 최대한 일부러 안 하는 게 좋고요. 이 이두 자체를 좀 많이 마사지를 많이 해주고 얘를 유연성을 찾게끔 많이 스트레칭을 이두 스트레칭 같은 걸 좀 많이 해주고 여기를 잘 어느 정도 염증 기간이 끝나시면은 잘 유착이 된 부분을 유연해 줄 수 있도록 잘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면서 얘가 천천히 다시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이쪽에서 멀어지지 않게끔 다시 살짝 쪼그라들 수 있게끔 계속 기계적인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것. 그래서 이제 염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어. 얘도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있어. 그러면 다시 크게 오버하기 전에 이 부분이 빨리 힐링될 수 있게끔 마사지를 해주는데 그 마사지는 손가락을 이용해서도 가능하세요. 이렇게 잡아놓고 손을 안쪽으로 인터널 로테이션이라고 합니다. 안쪽으로, 이거는 바깥쪽으로 익스터널 로테이션이라고 해요. 어깨가 제가 이런 동작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이 골두가 안쪽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움직이거든요. 그럼 이 상태에서 나는 손만 얹어 놓으면 돼요. 이렇게 손만. 그런 상태에서 이 앞을 이 뼈가 느껴질 정도로는 이렇게 준 상태에서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벼주는 거예요. 보통 이렇게 비비진 않고요.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내 팔을 이용해서 내 팔을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하거나 아니 수동적으로 움직이게 해도 이제 시술자가 이렇게 하거든요. 본인이 셀프로 마사지를 하고 싶어. 그러면은 어떤 손을 이렇게 댄 상태에서 이렇게 비벼주면 됩니다. 그러면 이 부위에서 뭐가 볼록볼록 움직이거든요. 그 부위가 이 부분을 올라탔다 내려왔다 하는 거예요. 이렇게 잡고 셀프로 마사지. 내가 그래서 뜨끔뜨끔 아프시거나 여기가 뭐 소리가 나거나 이런 분들 있으면 내가 핸드로션이라든지 파스 같은 겔 같은 거를 여기다가 찍어 발라놓고선 이 부분에다 손가락을 딱 대시고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50번이든 100번이든 이렇게 기다려주면 됩니다. 그럼 마사지가 돼요. 그럼 이게 유착돼 있어요. 문제가 생겨서 유착된 부분이 좀 풀리면서 다시 좀 치유가 되거든요. 이게 물리치료사들이 하는 병원에서 하는 마사지예요. 디프렉션 마사지를 합니다. 근데 이제 손을 무리하게 힘을 줘서 막 비비거나 이러면은 더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압을 살짝만 준 상태에서 꾸준하게 그 부분을 비벼주면 좋아져요. 이게 이제 단계가 이 정도가 이제 가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이두근을 자체를 잡고 이렇게 쥐어 짜서 당겨도 되거든요. 이렇게 툭툭 튕기게끔 아프게 마사지 해도 되지만 이제 근육이 좀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까 너무 아프다 싶으면은 꽉 잡은 상태에서 기다리고만 계셔도 이완이 되고 근육이 스트레칭이 되세요. 한 7초 정도 이상씩 이렇게. 또 그 다음 아래쪽 메스를 꽉 잡아놓고 기다려주고만 계셔도 충분하게 이완이 됐어요. 그래서 여기만 잘 마사지해도 얘도 같이 좋아지거든요. 얘를 할 줄 몰라라고 했어도 이두근만 잘 풀어줘도 이 장두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좋아지세요. 그래서 엉뚱하게 이런 데다가도 침도 넣고 물리치료하는 이유가 다 거기 있습니다. 근육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근육 덩어리가 여기에 붙어서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한 근육이에요. 그래서 그런 거. 그래서 어깨가 아프시고 상완 이두근이 문제가 됐을 때에는 이두근을 마사지 할 때 비벼주거나 눌러주거나 누르고 계시거나 이런 식으로도 꽉 잡아놓은 다음에 내 팔꿈치를 이용해서 구부렸다 폈다. 가장 안전하죠. 예를 들자면 근육을 막 툭툭 튕기면은
이제 모세혈관이라든지 이런 게 좀 찢어져서 더 아플 수는 있어요. 강력한 자극이긴 하지만. 그래서 가장 안정한 거는 쥐어짜고 있는 건데, 쥐어짜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좀 심심하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이두근을 이용하는 거예요.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이두근을 움직이면은 더 강력한 마사지가 돼요. 딱 내 느낌이, 만약에 조금 있다가도 화면에 나오시겠지만 통증 척도라고 있어요. 10점 만점 중에 10이 못 참을 정도로 아파. 난 지금 너무 예민해. 어제 무거운 걸 많이 들었어. 그럴 때 딱 눌러서 움직일 때 한 7, 8 그 정도를 느낄 수 있게끔 압을 주는 게 좋아요. 예를 들자면 뭐 너무 느낌도 없어. 아니면은 나는 좋아질래. 10점 만점 중에 하는데 10이야 너무 아파. 그러면은 오히려 더 통증을 많이 유발시키니까 그거보다 한 7 정도로 다운시켜서 아픈데 시원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게 10점 만점에 한 7점 이렇게 생각하시고 해주시면 좋습니다. 같이 들어서 확 내팽개칠 때 얘가 확 늘어나면서 여기에 붙어있는 이 텐던이 와순, 이 연골 자체를 와순이라고 하는 걸 갖고 당겨 오거든요. 딱. 그럼 여기가 찢어질 수가 있어요. 이런 낚시 끈처럼 끌고 탁 치고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, 여기 이제 슬랩이라고 해요. 슈퍼리어, 레브룸, 뭐 엔터리어, 포스터리어의 약자거든요. 슬랩이라고 하는 건. 그 슬랩이라고 하는 게 위에 붙어 있는 와순 앞쪽 뒤쪽이 찢어졌다라는 소리예요. 이제 이두근 자체가 강력하게 신장을 많이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탁 치거나 하다 보면은 강력한 스트레칭에 의해서 여기가 끌려 나와요. 이거는 수술해도 경과가 좋지 않다고 해요. 그래서 수술을 웬만하면 권장하지 않거든요. 이제 그런 손상까지 나타나서 어깨 통증을 야기시킬 수 있다. 이두근 때문에도. 이해하셨죠? 다음 손목을 꺾거나 주먹을 쥐는 근육은 다 이 안쪽에 붙어 있습니다. 그래서 골프 엘보 하는 이유가 뭐냐면, 골프 칠 때 보통 힘을 많이 주면서 또 하지만 땅을 때릴 수 있거든요. 이렇게 예를 들면 순간적으로 공을 맞을 때의 충격, 팔꿈치, 땅 칠 때, 뒷땅 칠 때 빵 맞을 때 순간적으로 나는 이걸 꺾이지 않아야 되고 나는 이걸 이겨서 나가야 되고 할 때의 손목이 꺾이는 힘이 다 이 안쪽에 붙어 있는데, 그 근육이 순간적으로 파장이, 진동이 팍 가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런 큰 근육에서는 근육 통증으로 끝나지만, 이런 빨간색 큰 근육이 뼈에 붙는 쪽이 팔꿈치 안쪽에 있는 여기거든요. 이 부분에서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아파요. 여기는 이제 늘어나죠. 그래서 이제 손목 팔꿈치 안쪽이 아프면은 내측 상과염이다라고 해서 물리치료도 받으시고 치료도 받으시고, 반대쪽으로 얘기하자면은 바깥쪽, 좀 이따 그림 나오시겠지만 바깥쪽에 있는 모든 붙어있는 근육들은 손목을 이렇게 끌어올려줄 때 사용되어지는 근육이 다 바깥쪽에 붙어 있어요. 그래서 테니스알보다라고 하는 이유가, 테니스 할 때 보통 이 안쪽으로 주는 이 내측 상과염이 걸릴 어떤 확률보다 이제 백핸드 같은 거 칠 때 이렇게 칠 때 딱 충격이 바깥쪽 근육이 순간적으로 진동이 세게 엄청 오거든요. 왜? 되게 힘을 많이 발휘할 수 없는 동작이거든요. 이 순간이. 그때 순간적으로 볼을 맞거나 충격이 딱 가면은 이 부위가 순간적으로 스트레칭이 되면서 염증이 날 수 있어요. 그게 이제 테니스엘보다라고 해서 이제 외측 상과염이다라고 같은 말과 같습니다. 이제 그런 거 하실 때 내가 팔꿈치가 아파요. 어찌 됐든 간에 일을 하다가도 아플 수, 예를 들면 뭐 뚝배기 같은 거,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무거운 거 막 들다가도 외측 상과염이 걸려요. 테니스 친 적도 없는데. 전완부 근육 있죠. 큰 근육, 안쪽 근육. 이런 부분을 마사지만 잘 해줘도 골프 엘보 내측 상과염 치료가 돼요. 반대쪽으로 내가 바깥쪽이 많이 아파, 팔꿈치가. 그러면 이렇게 틀어서 이 위에 손목을 끌어올리는 이 근육을 마사지만 잘 해주셔도 팔꿈치 통증이 없어집니다. 이런데 관절이 지나가는 텐던 부위에는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한번 생기면 유착이라는 게 생겨요. 유착. 예를 들자면
불순물이 좀 엉겨 붙는다고 하죠.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니까 통증이 있었던 부분은. 그래서 그거를 빨리 다시 유연해지라고 이렇게 으깨서 원래 근육이 잘 움직일 수 있게끔 조금 흩어져서 좀 없어져라. 예를 들자면 깨끗한 물이 뭐 양동이 있었는데 흙덩어리가 떨어졌어요. 깨끗했었어야 되는데 흙물이 이렇게 떠서 물이 좀 뿌해졌어. 그러면은 그게 천천히 염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그 흙덩어리가 바닥으로 내려앉으면서 물이 다시 깨끗해지죠. 그렇지만 그 염증을 유발시켰던 거라든지 그 노폐물들이 아직 양동이 안에 있잖아요. 몸에서 없어지지 못하고 있죠. 그래서 도와주는 거예요. 다시 양동이 물을 손을 넣어서 흔들어줘. 그 상태에서 깨끗한 물을 계속 부어줘요. 그러면 흘러 넘치겠죠. 뭐와 같이? 깨끗한 물도 흘러 다시 넘치겠지만 흙탕물이 붕 뜬 부유물이랑 같이 떨어집니다.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또 지나서 그냥 두면은 그 안에 있었던 흙덩어리들이 많이 없어져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자가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게끔 내 몸은 알아서 치유가 되지만 가라앉은 거를 적극적으로 얘를 비벼줘 가지고 몸속에 있는 혈관으로 타고 넘쳐나게 하고 림프 순환이 될 수 있는 노폐물이 흐르게 하는 림프가 다 깔려 있는 쪽으로 빨리빨리 더 빨리 들어온 염증 같은 찌꺼기들이 내 몸에 흡수가 돼서 혈관 타고 림프 타고 대소변으로 빠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그런 마사지 요법의 큰 이유예요. 이렇게 외전시키는 역할을 해요. 얘가 하는 역할은 어깨뼈를 이 정도까지 외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끝이에요. 그 다음부터는 뭐가 작용을 하느냐? 위에 붙어 있는 승모근, 상부 승모근이라든지 삼각근이라든지 큰 근육들이 같이 이제 끌어올려 줍니다. 이게 극상근이 되게 중요한 거죠. 그래서 이러신 분들 문제가 됐는지 보려면 딱 차려시켜 놓고선요, 딱 막아놓고 자 옆으로 손 좀 벌려보세요라고 해서 힘을 딱 주면은 아파서 못 올려요. 끊어진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냥 맨몸으로 옆으로 나란히를 못해요. 자, 옆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얘를 안쪽으로 갖고 와서 얘를 안쪽으로 인터널 로테이션 이렇게 시켜버리면 여기에 붙은 근육이 여기에 늘어나거든요. 얘 딱 오픈이 돼요. 그러면 다른 근육은 거의 사용이 거의 안 되고 얘만 요걸 들기 위해서 버티는 자세가 딱 나와요. 이 상태에서 버티기만 있는 것만으로 벌써 극상근으로 들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런데 내가 얘를 누르려고 힘을 줘. 얘는 버티려고 해. 그러면 힘이 딱 가겠죠. 그때 아프거나 이렇다고 하면 찢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게 이제 특수검사에서 나타나는 이제 그런 것도 있거든요. 요 극상근은 아무튼 자 이해하셨죠? 요 극상근 했고 극하근 했고 소원근까지 했어요. 이제 견갑하근까지 합쳐놔야 회선건개예요. 그래서 회선건개가 다쳤다라고 하시면 그 네 가지 근육을 이해하시고 그 명칭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. 위치가 어디에 붙었는지 알고 계시면 돼요. 지금 세 가지 여기 하나서 여기 이렇게 옆으로 나란히 해주는 근육 하나, 뒤쪽에 붙어서 다 어깨뼈를 바깥 뒤로 이렇게 돌려주게 하는 근육 두 개, 그죠? 그 다음에 자, 이 어깨를 다시 안쪽으로 이렇게 돌려주게끔 하는 게 견갑하근이에요. 이 정도가 다 이 극상근이 문제가 돼서 나타나는 거죠. 그렇지만 간혹 나머지는 여기 안쪽에 붙어서 여기 손을 이렇게 돌려주는 이 견갑하근이라는 것도 문제가 돼서 수술하신 경우도 있고 얘가 문제가 돼서 통증이 나타나는 분들도 계세요. 트랜스버스 프로세스 오브 L1, L5라고 하는 건 뭐냐면 허리뼈 1번부터 5번에 있는 자, 요 튀어나온 뼈 5, 4, 3, 2, 1 여기 튀어나온 뼈 있죠. 여기에 다 오리진을 한다는 소리예요. 여기에 기시를 해서 배 앞쪽으로 나가요. 어디에 붙느냐? 여기에 붙어요. 레서 트로찬타라고 하는 게 여기가 소전자라고 하거든요. 대전자는 여기 가장 튀어나온 거고 대전자라고 하면은 요 대전자 앞쪽에 있는 튀어나온 뼈에 다 붙는다고 나와 있어요.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세 번째 뼈에만 얘기를 들자면 여기 트랜스버스 프로세스에 붙어서 여기 붙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붙는 근육이 이게 장요근이라고 하는 거예요. 얘가 짧아지면 허리를 더 끌고 내려와 이렇게
더. 그러니까 옆에서 봤을 때 허리가 더 전만증, 더 허리가 더 들어가 이렇게 되거든요. 그래서 허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 사람들이 서 있을 때 약간 이런 식으로 서 있어요. 약간 이런 느낌으로. 요 고관절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. 얘가 짧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고관절을 구부린다는 소리예요. 이렇게 허리를 쫙 폈지만 허리는 이렇게 들어가고 얘는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. 엉덩이 오리궁덩이 여기 접혀 있고 허리 배불뜨기 허리 들어가 전만청 이런 자세로 되어 있는 분들이 체형이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게 이 장요근이 잘못돼 가지고선 허리 통증을 유발시키는 분들이 많습니다. 얘를 스트레칭하는 방법은 또 있어요. 이따가 빨리 설명해 드릴게요. 장요근 스트레칭 하는 법. 셀프 스트레칭이 있고요. 치료사들이 하는 스트레칭은 뭐냐? 이런 식으로 1번부터 5번까지 붙어있는 트랜스포스 프로세스에 붙어서 레서 트로센터에 붙는 이런 거 여기 붙었다고 할게요. 이게 타이트하겠죠. 이렇게 짧아져 있으면 배꼽이 여기 있어요. 한 2번, 3번쯤 있을 겁니다. 2번, 3번 이 정도의 배꼽이 있어요. 그럼 이 배꼽으로 해서 복직근이 딱 잡고 있거든요. 복직근을 살짝 피해요. 이렇게 3자가 돼 있잖아요. 이렇게 복직근이. 그러니까 복직근 튀어나온 여기 딱 가부처럼 한 손을 여기 살짝 피해서 사이드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게 딱 잡혀요. 복직근에서 손을 넣으면 복직근만 걸리니까 안 되고 복직근 살짝 옆으로 비켜놔서 대각선 배꼽 옆으로 이렇게 손을 꼭 찍어 누르다 보면 이게 딱 걸려요. 그래서 누가 해준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도 손을 이렇게 뚝 찍어 눌렀을 때 딱딱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텐더니스가 이렇게 탁 건드립니다. 손이. 그럼 그 부분을 손을 콕 찔러 놓고선 아까처럼 이두근이든 스트레칭 할 때 몇 초 꽉 잡고 있었잖아요. 7초에서 한 10초 정도. 얘를 꼭 찔러 놓고선 기다려 주시고 계시면은 얘가 스트레칭이 되는 거예요. 찍어 누르고 있으니까 스트레칭이 되거든요. 그렇게 하고 나서 하면 허리 통증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고 하고 편안해지죠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스트레칭도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셀프로도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좀 있습니다.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. 요통에